네, 안녕하세요. 10월 15일입니다. 일단 주말들 잘들 보내시기 바라고요. 벌써 이제 10월 달에 이제 또 중반 정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또 2022년도 이제 뭐 10월 이제 반 정도,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서 또 얼마 남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뭐 조금 또 어제는 우리 뭐 전체 시장도 괜찮았고 셀트리온 3인계도 괜찮았는데, 또 어제 또 미국 시장이 그죠 더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저께 뭐 나스닥 기준상으로 2%대 급등했던 부분, 오늘은 한 3%대에서 급락했던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우리 뭐 셀트리온 삼형제 다시 조금 최근 들어서는 그죠 시장이 조금 약할 때 좀 나름 또 선방하고 있고, 시장이 강할 때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일단 다음 주에도 조금 그런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4분기 그죠? 4분기에 일단 뭐 우리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주요 이벤트들이 조금 또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저희들이 가장 막 크게 기다리고 있는 합병에 대한 부분, 합병에 대한 공시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10월달 안으로는 좀 합병 공시가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삼형제 네, 4분기 주요 예상 이벤트들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름 뭔가 조금 내 주가에 또 이게 긍정적인 부분인지 또 부정적인 부분인지,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지 부정적인 게 더 많은지 조금 쉽게 또 보실 수 있을 듯 하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하반기 기준상 7월 달부터 10월 달 현재까지 수급 현황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수급을 본다고 하면 그죠 향후에 또 주가 움직임 또 나름 또 예측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은 그죠 과거 수급인데, 과거 수급이 뭐 미래에 또 어떻게 보면 반드시 또 긍정적이다 아니면 반드시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판가름 해볼 수 있는 또 수급 현황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조금 주요 이벤트 등 그리고 수급 부분 자체가 주가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을지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벤트들이랑 뭐 수급 현황 등을 보시면 이게 말 그대로 긍정적인 가능성이 더 많을지 부정적인 가능성이 더 많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파이프라인부터 조금 봐야 될 듯 합니다. 뭐 주요 예상 이벤트들이 여기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은 먼저 램시 메시지가 제일 먼저 나와 있네요. 일단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로 지금 확실하게 조금 급성장을 하고 있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신약으로 2024년 초 정도에 지금 출시 예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상 3상 여기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은 UC, 궤양성 대장염 쪽이랑 약간 크론병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상 3상 거의 다 완료가 되어서 현재 데이터 분석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 3월부터 임상 3상 자체가 진행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뭐 올해 조금 이르면 미국의 신약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2020년 7월달 소아증후증 제외한 부분 쪽에서 모두 허가 획득해서 유럽 쪽에서는 말 그대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유럽 저항질환 학계에서도 램시메듯이 유플라임에 대한 호평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램시메스시 그죠 환자 만족도 거의 약간 99%인가요? 아무튼 90%대 환자 만족하고 있고, 램시마 IV에서 SC로 스위칭되는 과정 부분도 거의 90%대 이상 나오고 있죠. 조금 이따 또 강점들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유플라이마, CTP17,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일단 미국 쪽에는 허가 신청은 2020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벌써 10월 달이니까 그죠? 2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 교환성 임상 3상 시행계획 신청은 8월 달에 했고, 지금 승인은 났던 부분이었죠. 유럽 쪽에 승인 났던 부분.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전략 부분으로 가지고 있죠. 고농도 부분이랑 상호 교환성에 대한 부분.
일단은 허가 신청 2020년 11월 달에 신청해서 그죠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일단은 뭐 뭔가 이슈가 생겼던 뭐 기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뭐 경쟁사 알보텍은 그죠 뭐 생산시설 이슈로 인해서 조금 뭐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우리는 그런 부분은 없고 당연히 그죠 아니 유럽 쪽에서 유플라이마 부분도 잘 허가 획득해서 2021년 2월 달에 허가 획득해서 유플라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 최근 유럽 장질환 학회에서 유플라임에 대한 부분도 나름 또 호평 기사가 많이 나왔던 부분. 하지만 조금 매출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올해 매출 그죠 전체적으로 한 330억대 정권사들 평균 매출 부분입니다. 매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일단은 호평 기사들 유플라임에 대한 강점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 승인 모두 획득했던 사항이었죠. 미국, 우리 국내, 일본, 유럽 모두 승인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해서 모두 승인 획득했던 사항이었고 여하튼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은 올해 11월 달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출시 예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 쪽에 대한 부분 요게 임상 3상 최근에 결과가 나왔죠. 그죠? 약간 건선치료제 임상 3상 해서 최근에 결과 자체가 나왔습니다. 뭐 중간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9월달인가 8월달에 일단은 그저 뭐 동등성, 약효성, 오리지널 모두 입증했다는 부분 요게 일단은 나왔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약간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요거는 조금 임상 3상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마찬가지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한 8월달 기사였나요? 원래 조금 스텔라라 쪽에 대한 부분을 미국의 허가 신청 뭐 9월달 이내 허가 신청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그때 임원 인터뷰 내용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이게 조금 차질이 생겼는지 조금 더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올해 쪽에 대한 부분 내년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스텔라라랑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이죠. 둘 다 이제 미국의 뭐 허가 신청이 들어갈 부분인지 한쪽에만 들어갈 부분인지 그리고 2023년에 이제 출시 지금 최근 기준상으로 그죠 2023년에 출시가 되는 부분은 아일리아 쪽 스텔라라는 뒤로 조금 미뤄진 부분입니다. CTP41 골다공증 치료제죠. 프롤리아 마찬가지 임상 3상 그리고 악템라 쪽에 대한 부분 임상 3상 마찬가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임상 1상이랑 3상이랑 같이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올해 정도라든가 내년 쪽에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조금 변수가 생길 부분 그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텔라라, 아일리아 요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뭐 3물결 상으로 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일단 회사 자료 상으로는 첫 번째 물결을 램시마 트룩시마 첫 번째 물결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결을 뭐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 보고 있고 세 번째 물결을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요렇게 악프롤리아 악템나 쪽에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권사들의 제1물결은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제2물결 유플라이마 부분이랑 램시마 SC 그리고 약간 뭐 스텔라라 뭐 아일리아 요런 쪽 그리고 제3물결이 면역 항암제 쪽에 대한 부분 우리 면역 항암제 쪽에 대한 부분 그죠 키트루다 옵티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뭐 신약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 램시마 SC 쪽에 대한 부분 미국의 신약 부분이고 레키로나 신약 부분이었죠. 그리고 ADC 플랫폼의 익수다 테라퓨틱스 mRNA 플랫폼의 트라일 링크 그리고 최근에 그죠 이중 항체 쪽에 대한 부분 ABB 프로 쪽에 대한 부분 이중 항체 그리고 고바이오랩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대한 고바이오랩 협업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아무튼 기타 등등 또 여러 또 협업하고 있는 사항 자체가 또 많이 있는 사항이죠. 제품별 예상 출시 현황 거죠. 기존까지는 이제 2021년에 이렇게 제품 자체가 팔렸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 11월 달쯤에 유럽 쪽에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
2023년에 미국 쪽에 상반기에 베그젤마, 그리고 7월 달에 유플라이마 부분이죠. 그리고 아일리아 쪽, 이 지금 미국 쪽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스텔라라, 요 물질 특허가 11월 달쯤에 만료가 되는 부분인데, 원래 스텔라라도 2023년에 있었는데, 왜 2024년으로 그죠? 유럽이랑 미국 쪽에 2024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램시마 SC 미국 쪽에 간 신약 부분 2024년 계획되고 있고요. 유럽 쪽에 졸레어 부분, 그리고 2025년에 유럽 쪽에 프롤리아, 아일리아, 악템나, 그리고 미국 쪽에 프롤리아, 졸레어, 2026년에 미국의 악템나에서 회사 차원의 제품별 예상 출시 현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뭐 요때 정도까지는 레키로나를 빼고 한다면 새로운 파이프라인 자체가 추가된 게 뭐 유럽 쪽의 유플라이마 요렇게 정도밖에 없습니다.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쪽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이제 올해 들어서 그죠, 베그젤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츰차츰 새로운 파이프라인 자체가 훨씬 더 많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1물결 평균 매출 대비해서 제2물결의 평균 매출 자체가 훨씬 커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제2물결에 이러한 부분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단순하게 점유율을 똑같이 가져서 가더라도 일단 매출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부분, 제3물결 마찬가지 더 커집니다.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옵티브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그러면 주요 이벤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정기적인 루틴한 부분이죠. 3분기 실적에 대한 이벤트 부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그죠. 일단은 21년 실적 발표일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1월 작년에 11월 10일 날 발표가 되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슷하다고 하면 그죠. 올해도 한 10월 10일에서 한 12월 4일쯤에 발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사항이죠. 지금까지 뭐 정권사들 3분기 실적 추정치를 본다고 하면 그죠. 셀트리온 정권사 모두 컨센서스 상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권사들의 밴드 하단 5,800억에서 6,000억 초반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컨센서스가 5,680억대 부분입니다. 매출 컨센서스가 5,680억대, 영업이익이 2,000억 조금 초반대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권사들 모두 컨센서스 상회를 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근처에서 부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3분기 실적 예상한 부분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3분기 계약 공시금액상 2,993억이 나왔습니다. 2,993억이 나왔는데 단순하게 그죠, 컨센서스 5,680억 기준상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한 2,700억 정도가 더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일단 기존의 과거 같은 경우에 뭐 레키로나나 진단키트 그런 이슈 빼고 실질적인 계약 공시금액이랑 차액 부분 자체가 2,700억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일단 뭐 정권사들 그저 전망하면서 DP 완제의약품 매출이 계약권 이외에 조금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두 컨센서스 상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하지만 약간 보수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 전망 자체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조금 하회, 두 개 정권사는 컨센서스 소폭 하회, 약간 신한 쪽은 컨센서스 소폭 약간 상회에 되는 부분 상이라서 이거는 그냥 컨센서스 기준상으로 그렇게 차이 자체가 없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렇게 염려는 되지 않는 사항인데요. 뭐 정권사 전망치대로 한다고 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권사 전망치는 매우 긍정적, 제 전망치는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부분 일단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여하튼 둘 다 실적이 그죠 잘 나오면 또다시 한번 여기 주가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조금 헬스케어는 뭐 정권사 전망치대로 한다고 하면 컨센서스에 조금
조금 빠지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증가하는 부분에서 이슈 사항이 없는데, 혹시나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 제 예상대로 조금 내 컨센서스 대략 한다 보면, 제 기준상으로 본다고 한 거죠. 한 10% 정도 하회되는 부분, 10% 조금 넘게 하회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약간의 또 부정적 부분으로 또 작용은 될 수 있겠죠. 그게 또 이 시점에 그죠, 또 전체 시장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혹시나 셀트리온이 실적 자체가 조금 하회가 되고 헬스케어가 조금 부합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은 헬스케어 실적 자체를 조금 더 비중을 더 많이 보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 또 어느 정도 또 방어는 또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예측 부분이죠. 네, 예측에 대한 부분, 전체 뭐 시장도 그죠, 지금 현재 전문가들 모두 틀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비정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 일단은 제일 먼저 다가올 수 있는 3분기 실적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은 유플라이마 부분이죠. 일단 유플라이마, 일단 미국의 연내 승인한다라는 이러면 그죠, 연내 승인 기대 부분을 지금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2020년 11월 달 허가 신청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죠, 충분히 올해 4분기 내 올해 안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여하튼 뭐 지금까지 약간 잡음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여하튼 뭐 이렇게 오래까지 걸릴 수 있는 이유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충분히 연내에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내 주가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 미국 시장이죠. 유플라이마 전체 휴미라 글로벌 시장 매출 자체가 대략 25조 원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 시장이 20조 부분입니다. 유럽에서 뭐 출시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그죠, 유플라이마 나름 올해 증권사 예상 매출을 대략 한 33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일단은 시장 대비상으로 순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호평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죠. 여하튼 매출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부분인데, 일단 미국 시장 20조 원의 시장이라는 부분, 전체 글로벌 매출의 대략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부분, 이게 임팩트가 크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부분이죠.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알보텍, 우리 셀트리온, 삼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저농도 부분이고, 유플라이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펄스 무버 암젠 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라는 강점, 그리고 이것도 조금 상호 대체 교환성 가능성 또 신청을 했던 부분일 거죠. 유효 기간이 길죠. 오리지널의 유효 기간이 14일입니다. 유플라임의 유효 기간 30일이죠. 상온 25도에서, 그래서 말 그대로 장기간 여행이라든가 활동 자체가 가능하다는 또 그런 강점도 있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른삼이 없습니다. 그죠? 환자 입장에서 유효기간 길다는 부분, 통증 없다는 부분, 큰 메리트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고용량 80mg이 있습니다. 기존의 오리지널은 40mg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리지널 주사 4번을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고용량 80mg으로 두 번으로 횟수 자체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 부분입니다. 2023년 7월달 출시 합의를 받던 사항이었죠. 그리고 상호 대체 가능성 임상 승인은 났던 부분이었고, 해서 두 가지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죠. 일단은 고농도 쪽에 대한 부분, 향후에는 상호 대체 가능성까지. 그리고 미국 직판의약품에서 유플라이마 그죠, 베그젤마를 필두로 해서 내년 초부터 이제 미국 쪽에 직판 첫 시험 때 베그젤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플라이마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판 능력 시험대에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도 있고 그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또 하는 또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공 가능성 쪽으로 본다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유럽 직판 능력,
또 유럽 시장이랑 미국 시장은 다르긴 한데 그죠? 유럽 직판 능력 일단은 경험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서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직판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셀트리온 USA 요 지분 자체를 175억 원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모두 인수를 했습니다. 요 두 가지 강점 부분 상으로 미국 직판 가능성 더군다나 그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네. 고농도에 대한 부분, 고농도에 대한 약간 강점 부분,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처방되고 있는 처방 데이터에 대한 부분, 이러한 유효기간, 통증, 고용량에 대한 강점 부분으로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럽 판매 유플라이마 순항에서 최근 언론 호평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유플라이마 최근 그죠 유럽 저항질환 학회에서 호평 기사들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의료진 부분이라든가 그죠 네 유플라이마와 램시메스시 호평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 유플라이마 앞서 그죠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후발주자 부분이죠. 네. 일단은 뭐 암젠의 뭐 엠바시 부분이랑 화이자의 지라베버가 두 개가 대략 80%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직판으로 해서 요 타 경쟁사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더 확보해서 들어간다라고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또 기대가 큰 이제 램시마 SC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요 이벤트 4분기 연내에 램시마 SC 미국 신약 허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그죠. 연내 램시마 SC 미국 허가 신청 들어간다고 하면 또 주가에 또 상당히 조금 괜찮게 또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파이프라인이랑 다르죠, 그죠?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이랑 램시마 SC 쪽에 대한 부분, 기존의 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쪽에 대한 부분이랑은 말 그대로 임팩트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 글로벌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램시마 SC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말 그대로 뭐 TNF 알파 시장 50조 원 시장을 먹을 수 있는 물론 또 유플라이마 램시마 IV 부분이랑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먹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 신약이라는 부분 뭐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고 FDA에서 네, 신약으로 진행을 해라라고 추천을 했다라고 하죠. 네. 이렇게 신약 허가 신청한다는 그 메리트만으로도 주가에 조금 어느 정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임상 3상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쪽으로 지금 임상 3상 거의 마무리 단계, 데이터 분석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 어느 정도 끝나면 그죠 말 그대로 연내에 램시메스시 미국의 신약 허가 신청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현재 유럽에서 램시메스시 급상승 중에 있죠. 그죠? 1분기 기준상으로 독일에서 42%대, 램시마 IV가 22%, 램시마 SC가 20%대, 램시마 IV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죠? 그게 1분기 기준이니까 2분기 때는 기준이 아마 이걸 더 능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영국이었죠. 영국이 55% 합쳐서 프랑스도 잘 나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유럽에서의 또 처방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죠. 또 미국 또 판매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램시마 IV 대비 강점 자체가 있죠. 일단은 처방 시간에 대한 부분. 램시마 IV 정맥 주사형 한두 시간 정도 처방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처방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처방할 수 있는 병실, 의료 시설도 필요하죠. 네. 그런데 램시마 IV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 무엇보다도 20년간 2037년까지 특허가 보장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효과도 그죠 IV 대비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네. 그리고 오리지널 뭐 아무튼 대비해서 아무튼 또 효과 자체도 우월한 부분이고 비용에 대한 부분 국가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램시마 IV보다 SC가 비용 절감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보고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본다고 하면 램시마 IV 판매 가격 대비 램시마 SC 두세 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마진 쪽에 고마진 기여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죠. 네. 이러한 여러 강점들이 많이 있는 부분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나름 이게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직판 스타트 부분을 배그젤마가 잘 끌어줘야 되겠고, 그죠? 유플라이마가 거기에 대한 성공 가름대 된다고 하면 램시마 SC도 2024년 미국 출시 예정 또 직판으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크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합병 공시, 네,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공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10월달 안으로는 조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공시 4분기 내에 뭐 가능한지 안 한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능성 4분기 내로는 충분히 그죠. 네, 공시 사항은 나올 듯 합니다. 회사에서는 정기 주총 때 3월에 그죠, 최단 시간에 진행되겠다. 그때 기후성 부회장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는데 5, 6개월 정도 필요하다. 검토 시간. 그럼 단순하게 보면 9월달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뭐 합병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갑자기 생겨난 부분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라서 모든 합병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벌써 다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겠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이라든가 회사에서 긍정적인 청사진에 대한 부분, 뭐 실적에 대한 청사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청사진, 주주 가치 제고 쪽에 대한 부분, 기후성이 이야기했던 뭐 자사주를 활용한 M&A 부분들은 이런 이제 복합적인 부분 자체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겠죠. 이런 청사진 자체를 보여줘야 기존에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주주분들 뭐 반대보다는 그죠, 찬성할 확률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어야 주식 매수 청구권 비율 자체도 줄어드는 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 복합적인 사항 자체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하튼 그죠, 네, 우리 아무튼 그런 그 고려 자체가 모두 끝난 이후에 조금 합병에 대한 부분, 여하튼 10월달 안으로 아니면 늦어도 4분기 이내 상으로는 조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합병 공시의 주가 변동폭,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주들이 가장 또 중요시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수차례 영상을 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죠. 일단은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에 큰 주요 이벤트가 두 번이 있었죠. 코스피 이전 부분이랑 레키로나 이슈 때 두 번 있었습니다. 코스피 이전 때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코스피 이전 전 가격 그리고 최고가 기준상으로 주가가 2.7%대 급등했습니다. 네. 레키로나 때 부분도 2.7%대 급등했습니다. 이때랑 조금 지금 현재랑 많이 다른, 가장 크게 많이 다른 부분은 공매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때는 공매도 잔고가 그죠, 뭐 1000만 주, 1200만 주, 뭐 평가 금액이 1조 원대 부분이었죠. 이때도 대략 한 700만 주, 800만 주, 1000만 주대 부분이었죠. 일단 이때 이렇게까지 많이 급등할 수 있었던 부분, 제가 봐서는 물론 약간 수급에 대한 부분도 영향도 있을 거고요. 또 이때에 대한 부분,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훈풍 쪽에 대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키로나 실질적인 이슈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공매도 둘 다 공통점,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자체가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죠,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공매도 잔고가 대략 250만 주, 260만 주 부분이죠. 이때랑 비교하면 공매도 잔고가 거의 4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공매도 효과 자체가 덜 하겠죠. 그래서 2.7배, 과거에는 코스피 이전 2.7배, 레키로나 2.7배 성장을 했지만 요거보다는 떨어지는, 그래도 최소한 1.5배 이상은 주가 상승 변동폭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제 주관적인 판단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가 중요하고 그죠, 회사의 비용 자체가 제일 합병할 때 제일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셀트리온 삼형제 간의 합병 비율 또한 주주도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은 뭐 주식 매수 청구권 기준 자체는 이게 조금 합병 비율 쪽이라 일주일 전 주가, 한 달 전 주가, 3개월 전 주가 부분인가 하면 그렇고,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은 하루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주가 거래량을 다 따져서 평균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쪽에서는 그죠, 주식 매도 청구권 자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소유장 입장에서도 합병 비율 중요하겠죠. 왜냐, 소유장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약 11%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설 자체가 괜찮을 때 아무튼 또 합병 시점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런 조금 세부적인 또 내용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 이제 내년에 출시 예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죠. 임상 3상 종료 예상일이 2022년 11월 달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올해 연말쯤에 뭐 잘하면 또 허가 신청 자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고, 그죠? 스텔라라 쪽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간 결과라든가 결과 자체가 일단은 또 나왔죠. 그래서 뭐 오리지널 대비 동등성, 약효성 모두 입증했다는 부분이 나왔는데, 미국 허가 신청, 요 스텔라라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는 9월달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아무튼 임원 인터뷰 내용상으로, 하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일리아랑 스텔라라 쪽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 중에 하나 부분은 미국 허가 신청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고덱스 캡슐 최종 건보험 결과가 나오겠죠. 뭐 아직까지는 그죠, 회사에 공식적으로 약가 인하 전략을 통해서 건강보험 유지를 받았다라는 회사의 공식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모든 언론사들 약가 인하 전략을 통해서 건보 유지 획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가 인하 가능성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죠. 그럼 가능성 자체로 본다고 하면 약가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은 부분인데, 이제 인하 폭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인하 폭에 대해서 뭐 기존 비슷한 수준으로 뭐 인하를 한다고 하면, 요 인하 폭에서 대략 100억대에서 150억 정도의 처방 매출액이 감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덱스 캡슐 올해 상반기까지도 거의 300억 중반대에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에 뭐 700억대, 740억대 처방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죠. 그럼 단순하게 500억 중반대에서 600억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요 정도 약가 인하 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죠, 이거는 뭐 크게 주가에는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일단은 약가 인하 폭이 훨씬 더 크다고 하면 나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약가 인하가 단행이 되었다, 약가 인하 폭으로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제약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정도 이 시장 전망에 부합되는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그죠,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반대로, 그죠, 약가 인하가 되어서 나름 또 가격 경쟁력을 확보되는 상황이라서 또 상대적으로 또 약간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가 인하 폭으로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빠지는 부분이지만, 단순하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가 뭐 350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하죠,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기존에 뭐 처방 건수가 500원일 때 100건 나왔는데 가격이 350원으로 떨어지니까 처방 건수가 뭐 100건이 아니고 120건, 130건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조금 복합적인 부분 사항이 있다는 부분,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11월경에 베그젤마가 출시가 예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베그젤마 출시가 된다고 하면,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또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 11월 달부터 그리고 12월 달 헬스케어의 매출에 대한 부분 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일리아 쪽이랑 스텔라라 쪽에 대한 부분 허가 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여기서는, 그죠, 셀트에서 셀케양으로 넘어가는 초도 물량 자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플라이마 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유플라이마 자체가 셀키양으로 넘어가는 계약 자체가 최근에 계속 없었습니다. 3분기 때 조금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3분기 때도 없었죠. 그럼 말 그대로 유플라이마 미국 FDA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4분기 때 유플라이마 들어갈 수 있겠고, 그죠. 램시마이스 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재고 쪽에 대한 부분 이슈로 말씀을 드렸죠. 4분기 때는 조금 힘들 겁니다. 내년쯤. 그래서 요렇게 크게 이벤트들 해서 네, 보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4분기 때 주요 큰 이벤트들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3분기 실적, 유플라이마 건, 네, 미국의 승인권, 램시메스시 신약 허가 신청권,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합병 공시권, 그죠? 이게 제일 큰 부분이죠. 그리고 기타 건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죠? 여하튼 뭐 부정적 내용보다는 긍정적 내용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네, 훨씬 더 많이 있죠. 일단 그럼 아까 네 하반기 네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의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수급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수급 현황 부분이고요.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개인만 270만 주를 팔았습니다. 네, 개인만 270만 주 팔았고요. 외국인 150만 주, 그리고 기간 110만 주, 뭐 쌍끌이 매수를 다 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 또한 110만 주 해서 연기금도 110만 주대, 100만 주대, 외인 150만 주, 100만 주대, 기간 110만 주, 100만 주대 해서 그죠? 셀트리온 어마어마하게 네 외인, 기간, 연기금 모두 네 매수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액상으로 본다고 하면 개인은 올해 하반기 때 지금 현재까지 5,100억대 매도했습니다. 5,100억대, 5,170억, 5,170억대에서 매도세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그 물량 중에서 2,800억을 매수했고 기간은 2,200억대 부분을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 네 2,100억대 마찬가지 하반기 들어서 계속 매수세 부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수급에 대한 부분 거죠. 왜 이렇게 매수하는지 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반기 동안 개인 170만 주 팔았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 85만 주 받아갔고 기간 95만 주 받아갔습니다. 거의 외인 기관들 그죠? 비슷하게 받아가고 있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45만 주 네, 받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만 다 팔고 있죠. 170만 주 그죠? 뭐 기관들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기타만 빼고 네, 연기금 포함해서 모두 다 매수세,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액 기준 상으로 네, 개인들 1180억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때 그 물량 외국인이 591억, 네, 기관이 655억 네, 받아갔고요. 연기금도 332억대 받아갔습니다. 셀트리온 수급이 훨씬 더 좋죠, 그죠? 네. 수급상으로는 셀트리온 수급, 외인 기간, 네, 연기금 수급 자체가 훨씬 더 좋은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다른 수급인데요. 일단은 올해 하반기 외국인은 6만 5천 주 정도 팔았습니다. 개인 2만 주, 기간 3만 4천 주 정도를 받아갔고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 나름 뭐 수급도 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대비해서 가장 안 좋은 부분. 일단 최근에 조금 가장 안 좋은 부분이 그죠? 고덱스 이슈 부분이었죠. 연기금에 대한 부분은 뭐 조금 매도세 7,800주 매도세가 나왔네요. 여하튼 수급이 주가에 대한 가장 또 약한 부분을 이끌었는지 일단은 주가가 약해서 수급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지 일단은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쪽에 대한 부분인데 여하튼 제약에 대한 수급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삼형제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부분, 삼형제 중에서 가장 좋은 수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셀트리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인 기간 연기금들이 네, 이렇게 100만 주씩 연기금도 100만 주씩 왜 이렇게 매수를 해가는 부분인지 네, 기존에 보셨던 이런 그 이벤트에 대한 부분, 향후에 새롭게 출시될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 유플라이마에 대한 부분, 램시메스시에 대한 부분, 합병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금 반응이 안 된 듯하고 그죠. 여러 조금 복합적인 부분 상으로 그리고 실적 계속 퀀텀 점프할 부분까지는 올해는 그죠 뭐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한 2조 3천억, 2조 4천억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업이익은 조금 덜 성장하지만 이제 내년이 중요한 부분이죠. 2023년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1조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급성장을 하는 부분,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네,
외인 기간 연기금들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주가 향방은 그죠? 상방이 더 높을까요? 하방이 더 높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안정화되면 시장 안정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제도 하루 부분이지만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또 선방을 했던 상황일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한 사항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희망적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